네.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살펴볼게요. 세 번째 질문 뭐였죠? 응? 네, 안녕하세요. 학점은행제 나는 알고 싶다 나알TV의 짱쌤. 그리고 윤쌤!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학점은행제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질문을 몇 가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.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요. 이거는 온라인으로 되는 건지,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되는 건지 또 많이들 질문을 주세요.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? 네, 첫 번째 질문은 100%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가요? 인데요. 많은 학습자분들이 100% 온라인 진행 기준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고 계세요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00% 온라인의 기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. 100%의 기준은 자, 수강 신청할 때부터 우리가 학점 등록할 때까지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학점 등록 기준이 뭐냐면요, 저희가 앞편에서 제가 수업을 들었어요 혹은 뭐 제가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학점으로 인정해 주세요 하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.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수강 신청부터 이제 마지막에 그 행정 신청까지 전체가 이제 다 진행이 되는데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한 번도 학교에 뭐 방문을 하거나 뭐 어디에 뭐 이제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 건 전혀 없다는 거죠? 이건 조금 예외는 있어요. 오프라인 과정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오프라인 과정이 있고요. 또 특수한 상황에서 제가 학습자 등록이나 학점 등록할 때 급하게 서류를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수업을 듣는 과정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건 맞지만 시험도 있고요, 과제도 있어요.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원래 일반적으로 학교 나가는 거 맞지 않아요? 혹은 과제 제출할 때 학교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? 라는 질문들을 조금 많이들 하는데, 자, 이건 역시 전부 다 컴퓨터로 진행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과정을 진행하는 분들이거나 보육교사 자격증 이런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실습 과목이 있잖아요. 당연히 뭐 이런 실습이나 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학교를 방문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과정을 진행하는 분들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100% 기준이라는 말은 뭐 수업 출석, 뭐 시험, 과제, 마지막 행정 처리 모두 다 제반사항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편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게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.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게 무엇이냐면요,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여기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면 여기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. 뭐 이거 외적으로 회사라던가 뭐 친구 집이라던가 이 모든 곳에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다면 수월하게 강의를 듣고 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뭐 이제 교육원마다 수업마다 조금 차시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한 주차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안에 온라인으로 내가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중간에 뭐 바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끊었다가 다시 추후에 이어서 듣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조금 효율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. 네, 제가 실제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습자 중 하나예요. 그 이유가 저도 학생들한테 말을 할 때 학생들이 버벅거리는 경우도 있고요,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, 실제 나도 직장인인데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라는 게 참 좋거든요. 그런 거 들어보면 저도 수업을 듣는데 이렇게 듣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온라인 부분이 직장인들한테나 뭐 학생들한테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게요. 출석은 어떻게 하나요? 라는 걸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. 출석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
당연히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컴퓨터로 이제 수강을 하게 되는데요. 교육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차시가 나뉘어져 있어요. 그래서 뭐 어떤 교육원은 1차시, 2차시, 어떤 교육은 한 주에 1차시에서 3차시 이렇게 3개로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꼭 학습자님들이 인지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2차시, 3차시 뭐가 됐든 그 차시를 모두 채워야지만 해당 주차 강의가 다 이제 출석으로 다 인정이 된다는 건데요. 여기서 이제 윤쌤께서 한 번 더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학생분들이 보통 과목을 신청할 때 뭐 학생분들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많게는 7과목에서 8과목을 평균적으로 많이 수업을 듣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한 과목만 듣고 나서 나머지 과목을 안 듣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.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안 들은 거기 때문에 출석 미달로 인해서 수업 꽈락이라는 거예요. 그럼 꽈락 났다는 거는 다시 재수강을 해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요. 꼭 신청한 과목 개수만큼 주차가 열리니까 꼭꼭 챙겨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. 네. 근데 저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. 학생들도 이거 진짜 많이 질문하는 건데 동그라미 혹은 100% 표시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99% 나오는 이유가 막 물어보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맞아요. 왜 그러냐면 중간에 보통 한 차시가 한 10페이지 정도, 10에서 한 12페이지 정도로 동영상이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는 뭐 이제 강의에 대한 소개, 그 다음에 본 강의, 그 다음에 뭐 OX 퀴즈, 뭐 이런 디테일하게 이제 세부 페이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 페이지를 그냥 그 게이지가 차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. 그렇게 되면 그 특정 페이지를 수업을 듣지 않은 걸로 되기 때문에 100% 기준에서 99%만 수업을 들었다라고 표시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빠트린 페이지를 다시 찾아서 수강을 해주셔야 100%로 다 채워져서 그 차시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꼭 유의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유의해주세요. 유의해주세요. 네, 세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. 과목을 수료하려면, 수업을 들으려면, 수업을 들으려면 과제도 있고요. 당연히 뭐도 해야 되죠? 시험도 봅니다. 근데 성적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다른 건 몰라도 시험과 과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. 이유는 왜일까요? 왜일까요? 자, 시험과 과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. 예를 들어 100%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시험이 대략 한 50%를 차지를 하고 과제가 한 20%를 차지하기 때문에 교육원마다 여기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. 보통 시험 과제가 한 적게는 50%에서 많게는 65%, 70%까지 차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성적 관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. 이런 분들은 출석뿐만이 아니라 시험, 과제는 정말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럼 시험은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? 요것도 이제 교육원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은 25문제 정도 나오게 되고요. 좀 많게는 30문제까지 나오는 교육원도 있습니다. 여기서 객관식이 한 20문제에서 25문제, 그 다음에 주관식 단답형이 한 5문제 이런 식으로 보통 출제가 되더라고요. 그럼 시험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? 시험 시간은 1시간. 1시간씩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생각보다 시간적인 여유는 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그 1시간 안에 시험을 다 못 보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이신 분들은 크게 염두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 다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노트북으로 보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종종 배터리 충전을 안 해놓고 보셔가지고 중간에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시험 방에서 나간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. 꼭 그럴 때는 배터리 충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, 그리고 PC로 수강을 이제 시험을 보는 분들과 노트북으로 시험 보는 분들 둘 다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항상 반드시 모의 테스트를 먼저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왜 그러냐면 PC의 사양에 따라서 중간에 이제 튕기거나 끊기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먼저 모의 테스트를 한번 봐보신 후에 자신의 컴퓨터 성능이 해당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인지 필수적으로 이제 다운받아져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
깔려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네 번째 질문 살펴볼게요. 이게 교육안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쪽지 시험이라는 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. 퀴즈라는 것도 있는 게 있어요. 이 두 차이는 뭘까요? 차이는 사실 없어요. 똑같은데 교육원마다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요. 그럼 대표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죠? 아니, 똑같다고는 했지만 뭐가 다르죠? 뭐가 있죠? 다른 부분은 없고요. 사실 좀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시험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어떤 교육원은 5문제 객관식으로 이제 시험이 나오게 되고 또 어떤 많게 나오는 교육원은 10문제씩 나오게 되는데 시험의 축소 버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수월하게 진행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토론이 있다고 들었어요. 네. 근데 이 토론이 학생들이 그럼 만나서 하는 건가요? 라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는데 만나는 건가요? 아니죠.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는 없죠. 네, 그 많은 분들이 만나서 토론을 한다고 하면 큰일 나정이. 그렇죠. 그래서 어쨌든 만나서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주제가 주어집니다. 해당 그 교육원 과목별로 토론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맞는 그 주제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을 대략 한 200자 정도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양식은 사실 없어요. 정말 자신의 생각을 적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이 부분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좀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취합하셔서 올리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럼 쉽게 말하면 토론은 과제 미니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? 그렇죠. 그래서 쪽지나 퀴즈는 시험의 미니 버전, 토론은 과제 레포트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수업은 어떤 식으로 듣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. 네, 어떠셨나요? 괜찮으셨죠? 자, 마지막으로 키포인트 하나만 찍고 넘어가 볼게요. 자, 우선은 학점은행지 제도를 활용하는 자체 학생들이 성적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성적 관리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쉽게 생각해보면 토론이나 퀴즈 혹은 쪽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참여도 이런 것만 좀만 빠지지 않고 신경 써서 하신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대학원이나 편입 혹은 나는 성적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학생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꼭 챙겨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수업을 다 마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성적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.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상대평가로 점수가 환산이 되는데요. 상대평가 점수가 환산이 되면 자동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넘어가게 돼요. 그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에 담당 플래너 분이나 학습자 분들께서 학점 인정 신청을 최종적으로 해주시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. 네, 자 어떠셨나요? 오늘 유익하셨나요? 네,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예요. 다음에 만나요. 다음에 봬요.